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하락세가 장난이 아니죠. 올해 들어서만 넷플릭스는 32%, 메타는 30%나 폭락했습니다. 갓비디아라고 불리던 엔비디아조차 17%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저점이 멀었다는 전망이 많다는 겁니다. 이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게, 애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넘치는 유동성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그 횟수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3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가 지금은 최소 4회에서 8회까지도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불안감으로 벌써부터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 이슈는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실제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꽤나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으니까 악재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 빡세게 시행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넷플릭스나 메타 같은 초우량주들도 하루아침에 20%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잡주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라도 가겠는데, 자그마치 넷플릭스, 메타입니다. 이런 우량한 기업들조차 지금 다 나가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하락장은 피하고 보자면서 현금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잠깐 발을 담글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매일 시황을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겠죠. 뭐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많이 오를 주식이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폭락할 때 줍줍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 만에 20, 30%씩 폭락하는 주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변동폭이 너무 크면 누구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지수 추종형 ETF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올해 들어서 11%가 빠졌는데, 개별 종목인 엔비디아나 메타, 넷플릭스보다는 낙폭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SPY는 5.5% 하락했고,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DIA는 3.4% 하락에 그쳤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엄청나게 선방을 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우존스는 30종목, 나스닥 100은 100종목, S&P 500은 500종목을 평균 내에서 지수화시키기 때문에 몇 종목이 심하게 폭락해도 나머지 종목들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몇 종목이 급등해도 나머지 종목들이 평균을 깎아먹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작은 ETF가 개별 종목보다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은 사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락장을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개별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고 DIA나 QQQ, SPY 같은 지수 추종형 ETF 비중을 늘리는 것도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이라도 애플이나 마소, 구글 같은 정말 급이 다른 초우량주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금화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현금 비중을 너무 높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급등장이 왔을 때 후회할 가능성이 높고 재진입 타이밍도 꼬여버립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100달러에 내가 현금화를 시켜놨는데 90달러까지 찍고 나서 갑자기 120달러로 날아가 버리면 그 종목을 다시 매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해서라도 저점을 더 기다릴 것이고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오히려 더 날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매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는 시장이 항상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락장이 예상되면 현금화보다는 SQQQ 같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스닥 100을 양의 3배로 추종하는 TQQQ와 음의 3배로 추종하는 SQQQ의 5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TQQQ는 832% 수익이 난 반면에 SQQQ는 마이너스 99% 손실이 났습니다. 아니 이건 장기 투자해서 그렇지 당연히 SQQQ 같은 종목은 하락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단타를 치면 되지 않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재벌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따지면 매주 1,000원만 투자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수량을 늘려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면 ETF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미국 직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격적으로 폭락했던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카카오가 마이너스 24%, 네이버는 마이너스 15%나 폭락했지만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3.2%, S&P 500은 마이너스 8%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역시 지수 추종형 ETF가 개별 종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예외적으로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은 데다가 평소에도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과 비슷한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에 그쳤죠. 물론 ETF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천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크고 불안한 시기에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 조금 더 낫고요. 그 둘 중에서 또 하나 고르라면 S&P 500이 안정성은 최고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국내에도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원화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하락장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면 미국 초우량 기반의 지수 추종형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최종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입니다. 각자의 투자 방식대로 항상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